9번 보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f'x를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죠.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되니까 결국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의 dx는 f1 빼기 f0이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f2 빼기 f0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0이야. 그 말은 f1은 f0과 같고 F2도 F0과 같다. 결국은 F0, F1, F2가 모두 같다 이 소리죠. 그럼 뒤에다가 우리 얘네들의 값이 모두 상수 K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는 x, x-1, x-2에 플러스 K다.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F'1이니까 미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x-1에 x-2 자 플러스 x x-2 플러스 x x-1이 되죠. 따라서 f'1은 자 여기 0되고 여기 0되니까 1 넣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y는 사인 2분의 파이 x. 자, 주기를 좀 살펴보면 주기는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하면 4라는 거 알겠죠? 자,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각각 y축에서 가까운 데로 ABC라고 하자. 세 점 ABC의 x좌표의 합이 4분의 25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림 좀 확대해서 좀 보면 자, 지금 여기가 주기가 4가 되는 요 지점이 4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1이 되겠고 요 지점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똑같겠죠. 따라서 요 1은 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되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요 지점. 요 점을 감마라고 하면 자, 여기서 떨어진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마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4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4분의 25라고 한 거잖아요. 자, x좌표 합이 2분의 25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지?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우리가 2라는 거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감마는 4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결국 6 플러스 알파고 자 그게 4분의 25야. 자 6이 4분의 24잖아요. 따라서 알파는 4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또 베타는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또 같으니까 2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자 베타가 2 마이너스 알파니까 거기서 또 알파를 빼주면 2 마이너스 2 알파가 결국 AB의 길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4분의 1 해서 2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결국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L이 자, y는 로그 2의 2x와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두 점 중에 x좌표가 큰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선 L이 자, 로그 y, y는 로그 2의 4x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점을 B라고 하자. AB의 길이가 2루트 5일 때 점에 의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에 대하여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2루트 5입니다. 자, 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좌표를 모르니까 좌표를 좀 정할게요. C를 우리가
t, 0이라고 하면 a는 자 고전에 여기다 이렇게 선을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점 a의 y좌표죠. 자 지금 걔는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우리가. 근데 요식은 뭐냐면 잘 보면 로그 2의 2는 1이죠. 1 플러스 로그 2의 x고 또 얘는 로그 2의 4가 2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x야. 그러니까 이제 t를 대입하면 여기는 1 플러스 로그 2의 t가 되는 지점이겠지. 됐죠? 그게 이제 에이스의 길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지금 2 루트 5라고 했는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쭉 좀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자,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를 2K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한다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K제곱의 K제곱 즉 5K제곱이 2 루트 5의 제곱과 같다. 즉 4, 5,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제곱은 4가 되고 K는 양수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길이는 4가 되고 이거의 길이는 2다. 그럼 따라 내려와서 여기는 t 플러스 4라는 거 알겠죠? 여기가 t니까. 됐지? 자 그러면 또 점 B에서 자 이렇게 우리 또 y축에 수선을 꼽았어요. 이게 지금 점 B의 y좌표죠. 자 그럼 t 플러스 4를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로그 2의 t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서 k가 2라는 거 알아냈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가 지금 2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 이용해서 t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에 t 플러스 4에서 로그 2의 t를 빼면 t분의 t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그게 얼마?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로그 2에 t분의 t 플러스 4는 1이 되겠고 그래서 t분의 t 플러스 4가 2 그래서 t 플러스 4는 2t 따라서 t는 4다. t가 4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4야. 그럼 여기는 또 뭐야? 8이 되겠지? 자 그럼 계속 계산해보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 2의 4 1 플러스 로그 2의 4고 로그 2의 4가 2니까 3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길이가 3이야. 자 얘를 밑변으로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8에서 4를 빼니까 4가 됩니다. 됐죠? 자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돼서 2, 2, 4, 3, 2,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자, 첫째 항 2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다음은 모든 잔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3 SK는 SN이 성립할 때 A10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잘만 따라가 주면 돼요. 자, 뭐 AN은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그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쪽으로 이항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3SN은 여기 또 나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되죠, 우리. 그런데 S1을 A1이라고 하면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본 거야. 그러면 3S1이고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3A1인데 S1과 A1이 같으니까 결국 이 식은 같아지죠. 즉 이 식이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됐고요. 거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AN이라는 녀석은 AN이 원래 SN에서 SN-을 뺀 거잖아.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전개를 해보면 3SN 빼기 3SN-1이야. 근데 좀 전에 우리가 3SN을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2의 a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SN-1은 n에다가 n-1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n-1 넣은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n 플러스 1이 되겠죠. n-1 플러스 2가 되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n 플러스 1이고 a n-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든 얘를 이쪽으로 넘기든 한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자,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는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겨서 n 플러스 1에 an-1은 n 플러스 2an 더하기 3an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에 an-1은 자, 얘네 둘은 더하기가 가능하죠. 여기가 동류니까. 자, 그래서 넘겨서 n 플러스 5의 a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보를 좀 잘못 썼네요. 예.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죠? 예. 3an 넘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얘는 n-1의 an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1분의 an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n-1분의 n 플러스 1이 an-1분의 an과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에 들어갈 식은 우리 아까 자 가에 들어갈 식이 뭐였죠? n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은 방금 구한 n-1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따라서 10번째 항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항은 문제 맨 처음에 보니까 첫 장이 2인 그랬으니까 여긴 2예요, 여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다 약분되고 뭐 10이 되는 건데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 n은 2부터야. 그러니까 2부터 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니?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그거는 또 이 식에다가 여기가 지금 n-1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넣으면 1분의 3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나온 요 값은 1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2 나왔으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2 곱하기 1분의 3인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3 넣었을 거 아니야. 3 넣으면은 2분의 4. 또 4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4를 넣게 되면 3분의 5.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야. 쭉. 됐죠? 그러면 마지막에 A8이면은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 거야? 8이면 오히려 9를 넣어야 되는 거죠. 위가 n이니까 9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를 넣으면은 8분의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0을 넣으면 9분의 11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넣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값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n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9를 넣는 거야. 9를 넣어서 여기다 9를 넣으니까 8이 된 거고요. 또 10을 넣으면 10을 넣으니까 9가 된 거고, 분자하고 분모의 차이가 2씩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약분을 시킨다 그러면 이 밑에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위에도 두 개가 남고 여기까지 다 약분이 되겠죠. 근데 또 2는 얘랑 약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남는 게 10하고 11만 남습니다. 다에 들어갈 값은 1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이때 문제에서 얘를 P라고 했고 얘를 FN, 얘를 GN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FP는 110 넣었으니까 1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110을 넣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109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110을 넣어서 111이 되겠죠. 그럼 분자분모에다 우리가 109를 곱하게 되면 얘는 약분돼서 111분의 111 곱하기 109가 되니까 111 약분되고 답은 109가 되겠죠. 자,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형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상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상수도 나와 있고 최고차항 계수도 나왔으니까 그냥 fx를 이거 정하죠. 그냥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의 상수항 2분의 1. 그럼 미정계수는 2개 정도면 할만하죠.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gx를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fx와 fx 플러스 8로 정리를 했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는 f-의 실근이 2밖에 없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실근이라는 건 x 값이잖아, 그지? 그것도 방정식의 일종의.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gx에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f-2를 만족하는 그게 2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2는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야, gx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g2는 사실상 뭐냐면 f2 플러스 8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그 값이 f-2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f-2라는 함수값이 뭔가 있겠죠. 근데 그 함수값이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냥 대략. 이게 함수값이야, 이게 f-2라는 함수값. 자, 그런데 f2라는 함수값에다가 8을 더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f2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어요? 원래 f2의 값이 이 정도라고. 근데 여기는 뭐 한 거야? 8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f2고 여기는 8인 거지, 이렇게. 됐어? 그 값이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거야. 얘의 함수값하고 f2에다가 8을 더해서, 그러니까 fx에다 8을 더해서 이 f-2랑 같아질 수 있는 그 x값은 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냐면 지금 x는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럼 얘는 원래 함수 값이니까 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기를 하나 갖고 있겠지. 됐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함수는 2분의 1을 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딘가 지나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면 얘가 위에 있는 값이라고 하고 얘가 아래에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상태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가는 건데 지금 딱 선생님 느낌으로 봐서는 이게 3차 함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값이야.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 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값인 거야. 떨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됐죠? 그래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됐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요 위치, 즉 요 f2의 실제 값과 같은 값을 갖는 게 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졌어, 아래로.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프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값을 똑같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려면 여기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극소가 돼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이거하고는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없어야 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f2하고 같은 값을 갖는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더 안 내려오면 뭐예요? 안 내려오면 문제죠. 이쪽에서 반대로 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야.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또 생기잖아. 한 번 더 f랑 같은 값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지나가지고 이 값까지 가는 데는 딱 요거, 그러니까 이 위치가 꼭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위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거지. 즉, 얘는 2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gx는 f-2와 같다는 것의 실근이 2밖에 없다라는 말은 fx는 x는 2에서 극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f-2는 몰라요. 이거는 뭐 여기가 극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뚫고 지나온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확실한 거는 요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요 지점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어야 되겠다. 이거만큼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예요? 두 가지씩을 좀 찾았어요. f2 플러스 8은
f-2와 같다. 먼저 이걸로 하나씩을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fx는 x는 2에서 극소값 가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f'2가 0이구나 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a, b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대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f2부터 구해볼게요. f2 구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분의 1 거기다 또 8을 더한 값이죠. 그거는 f-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양쪽에서 같은 값인 4a하고 2분의 1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b가 1로 넘어와서 4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구나 하고 벌써 구했죠. 자, 이제 미분을 좀 할게요. 자, 얘를 미분을 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이미 구했죠.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f'2 2를 대입하면 4, 3, 12 4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6 플러스 4a는 0이 되겠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식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식을 아예 완성해 놓고 그때 값도 구해 보도록 하죠. 예. 자, fx는 x 세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3 x 플러스 2 x x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프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거였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극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네요. 이렇게 간 상태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연산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극대값은 f-1이 되겠고요. 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먼저 해서 5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자, 길이가 1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자, 반원 여기가 14예요. 반지름은 7이겠죠, 그러면. 자, 그런 위에 BC의 길이가 6이 되도록 BC를 잡는데요. 자, 점 D가 호 AC 위에 점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라 그랬죠. 자, 각 CBA 그랬어요. CBA. 그러면 A하고 C를 이어야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AB가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그냥 평행선생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얼마야? 그냥 아예 1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2 곱하기 3이고, 자, 여기는 2 곱하기 7이니까 AC의 길이는 2 루트 49에서 9 빼서 2 루트 40, 4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4 나가서 2 해서 4 루트 10. 그래서 여기가 4 루트 10이네요. 자, 그러면 사인은 14분의 4 루트 10이 되고 약분하면 7분의 2 루트 10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CD가 7일 때 7이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 뭐 7이겠죠. 뭐. 자, AD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 180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여기 뭐 4루트 10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구합시다. 지금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자, 77에 49분의 40 이렇게 되니까 루트 49분의 9가 돼서 7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7에 49 마이너스 27에 14 x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7분의 3 됐죠? 자, 그게 4루트 10이니까 4, 4, 16 해서 1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7, 2 해서 x제곱 플러스 6x 자, 넘어오면은 자, 마이너스 111은 0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 바로 안 풀리니까 뭐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럼 2, 3 해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 3은 9 그 다음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11 그럼 이 안이 120이 되죠. 자, 보면 4 곱하기 30이니까 2 루트 3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0인데 변의 길이가 음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0이고 양수 맞죠? 예, 따라서 D는도 맞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 ABCD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ACD의 넓이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 직각이니까 2분의 1 밑변 6이고 높이 4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 3, 3, 4, 12 루트 10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형 ACD의 넓이가 최대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건 가정이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간단해요. 뭐 중심이 이쯤 어딘가 있다고 했을 때 중심하고 현 AC를 수직으로 나눈 직선을 하나 긋는단 말이야. 이렇게 수직 그러면 이등분이 되죠. 무조건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 거니까 그때 여기 만났을 때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AC의 길이는 고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을 때니까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바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새롭게 그렸을 때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을 새롭게 그렸을 때 그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높이가 최대가 되니까.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됐죠? 여기가 지금 반지름 7이라는 거 알죠, 우리? 그 다음에 여기는 4루트 10이니까 여기는 2루트 10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구해보면 루트 자 77에 49에서 자 그 다음에 2루트 10의 제곱은 40이죠. 그럼 루트 구해야 되니까 3이 되네요. 여기 3이에요. 자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7이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삼각형 ACD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4루트 10이고 그 다음 높이가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 8루트 10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넓이는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즉 20 루트 10이 되니까 디귿도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연속성 조사합시다. 0 대입하면 F2 되죠.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적분한 거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F2는 0이야. 자, 이제 미분합시다. G'X는 F'X 플러스 2, X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X, Fx 이렇게 되죠.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러면 결국 0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려면. 그래서 0을 대입하면 F'E는 또 0이 돼요. 아, fx는 제곱창 x가 1이니까 x-2의 제곱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gx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gx는 자, fx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 넣으면 x제곱이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자, fx가 x-2의 제곱이니까 tft는 t-2의 제곱에 dt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전개해 놓을게요.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의 dt 이렇게 되겠죠. 네. 일단 이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g'x는 자 2x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그냥 바로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2x니까 이런 직선이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기울기는 그대로 뭐를 유지해? 2를 유지하면서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0을 지나서 이렇게 x 2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f'x가 0이 되는 값이 그죠? f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바로 극대극소인 지점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두 개가 나오니까 변곡이 두 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g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감소하면서 여기서 극소가 돼요. 극소가 되는데 원래 이제 그래프를 알아요. x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됐죠? 얘가 x제곱이야. y는 x제곱.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적분한 거예요. 4차 함수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을 씌운 gx-ga라고 그랬어. 자, 그럼 절대값 씌우기 전인 요 gx-ga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gx를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g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자, 일단 얘는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이 그래프는 지금. 오른쪽 그래프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구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쨌든 얘가 몇 차 함수야? 지금 뭐 4차 함수죠. 근데 뭐 4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이게 전부 위에 있으면 꺾어 올려봐야 뭐 그대로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없죠. 근데 걸쳐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가 존재하고 근데 그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우리 4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4차 함수 원래 형태가 대략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죠. 자,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런 형태의 모양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반대편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런데 얘네는 자, 왼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교점을 만들면 교점이 이제 생기죠. 교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교점을 어디다가 이제 생기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 꺾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자, 이런 경우 막 4개 나오죠. 아무리 적게 해도 최소 2개는 나와야 돼요. 이런 그래프들은.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대부분 2개죠. 교점이 이렇게 2개니까.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변곡이 되는데 도함수의 값이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존재하는 이런 경우. 요 경우죠. 우리 많이 선생님 강조해서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죠.
요 지점에서 우리가 꺾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대칭을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이 돼요. 요 지점은.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한 군데에서만 미분 불가능.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서 문제에서 많이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딱 이미 나온 거예요.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가 하나만 되는 이 A의 존재, 그러니까 GA의 존재죠. 예, 이거의 존재는 이미 결정 나 있는데 중요한 건 얘를 이제 평행 이동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GA라는 GA라는 값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꺾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을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했다. 반대로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GA면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 GA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 아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을 오히려 위로 올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대략 이쯤 어딘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Y는 GA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의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의 변곡을 갖고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냐? 변곡은 두 번 일어나기는 해요. 여기는 지금 뭐 하냐면 자, 여기 지금 이계도함수야, 이계도함수 값이 여기는 지금 뭐야? 접선의 기울기잖아.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계도함수잖아.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그 다음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 여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야. 뭐 여기를 선생님이, K라고 하면 여기가 K인 거지. 거기서는 이렇게 접선이 나오질 않아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음수였으니까 어떻게 돼? 음수였으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에다가 다시 여기서 또 양수로 바뀌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요 지점 2에서 바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런 변곡. 여기가 바로 2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꺾어 올릴 때 어떻게 꺾어 올리는 거야? 얘를 꺾어 올리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야. 얘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죠? 그걸 그리고 꺾어 올렸으니까 이게 바로 hx를 얘기하는 거지, 이 그래프가. 여기를 x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알았어? 이렇게. 이해한 거죠? 무슨 말인지. 예, 이 그래프를 그만큼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쳤다 거기에. 예, 근데 뭐 그냥 얘를 올렸다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한 겁니다. 딱 뭐가 되는 지점이에요? 2죠. 그러니까 GA가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GA가 G2와 같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무조건 A는 2하냐? 그런데 아니죠. 얘가 2가 되는 값은 여기 말고도 여기도 존재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뭐예요? K죠. 미분 불가능한 거 여기잖아. 그지?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먼저 우리는 G2부터 찾자고요. G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K도 찾을 거니까. 그래서 G2는 우리가 어디? 자, 아까 요식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넣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에 dt를 해서 자, 우리 G2를 일단 구해 봅시다. G2는 자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0부터 2까지 그래서 자 4분의 2 4 4 16 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자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플러스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4고 8이니까 1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8에 32 그러면 3분의 36 빼기 32 하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GA는 3분의 4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A는 2가 일단 될 수 있어요.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는 2가 있고요. 이 값하고 뭐 같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용서 나오는 거죠. K값. 근데 거기는 함수가 뭐야? Y는 X제곱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놔야 되겠지. 그래서 A제곱은 3분의 4가 되는 A를 구해보면 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데 여기는 음수 부분이죠, 지금.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다. 자, 그래서 A값은 이렇게 총 두 개가 존재하고요. 자, 모든 A값들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런가 보네요. gx는 뭐 또 이렇다네요. 자, 이때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일단 미분해 봅시다. 1단계로. 자, 그럼 g 프라임 x는 자, 얘랑 얘가 이 뒤에 있는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야. 미분 가능한 거지. 그러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걸 미분하면 fx죠. 그러면 플러스 x제곱의 fx 이렇게 되겠고, 자, 뒤에 것도 미분하면 이건 뭐 다 여기다가 x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의 fx야. 따라서 얘는 지워지죠. 자, 따라서 우리는 g 프라임 x가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g 프라임 x는 0의 모든 실근은 0하고 3밖에 없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일단 여기서 0이 있죠. 그럼 여기에 3만 있을지 0도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최고차항이 3이 2차 함수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적분을 한 거잖아, 우리가. 그럼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야, 3차. 됐니? 3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만 hx라고 할게요.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라고 하면 얘는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지금 3차니까 자, 최고차의 개수는 이제 얘랑 계산 같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모른다 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0이 두 개인 경우, 즉 x제곱 x-3일 수도 있고, 또는 ax에 x-3의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g'x가 됐죠? g'x가 앞에 2x하고 얘를 곱해가지고 2a 자 x의 뭐예요? 세제곱 x-3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자, 이 그래프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a 값을 뭐 알 수는 있겠네요, 우리가. 그죠? 예.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3이 2차 함수 fx면 이게 3x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3 내려와서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적분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적분을 해서 x만 대입하고 상수항이 없는 그런 식인 것 뿐이니까 a는 어차피 뭐 1이 되네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적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어차피 또 나중에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0을 뚫고 지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3도 뚫고 지나가야 되는 4차 함수야, 지금 여기. g'x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는 이런 식의 함수야. 그러면, 극값 같죠? 여기 뿔마니까 여기서 뭘 가져요? 극대값 갖고 여기 맞불이니까 여기서 역시 또 뭐예요?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의 위배가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g'x를 봅시다. 두 번째는 요거지. 그럼 2x를 여기다 곱하니까 2x 제곱에 x-3이 제곱이 돼요. 아,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0하고 3에서 각각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칭 관계를 이루는 4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극값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g'x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고, 근데 이제 우리 궁극적인 건 뭐예요? fx를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인테그랄 지금 hx죠, 우리 hx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고, 그 함수가 지금 x-3의 제곱이야. 즉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이 6x 제곱 그리고 3, 3은 9x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란 얘기죠. 그럼 이제 미분하면 바로 fx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양변을 미분하면
자, fx는 하고 3x제곱 마이너스 6이 12x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럼 맞죠? 최고차이 계수가 3인 이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적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얘가 대략 어떤 모양인지 알기 위해서 보니까, 왜냐면 절대값 쉬워서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일 거다. 됐죠?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한 거야. 절대값 쉬워서. 그럼 0부터 1까지는 그냥 하면 되죠. 예,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를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보호를 바꿔야 되겠지. 음수로 나올 테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6x제곱 플러스 9x 0부터 1까지 빼기 모식은 똑같죠. 그리고 1부터 3까지. 자, 계산해주면 1-6 플러스 9 마이너스 하고요. 자, 3, 3은 9, 3, 27에서 1 빼니까 26. 그 다음에 9에서 1을 빼면 8이죠. 여기가 6, 8에 마이너스 48. 그 다음 3에서 1 빼면 2니까 9, 2, 1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자, 일단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30 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요거 10에다가 이거 빼서 4니까 4 더하기 4에서 예 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8이네요. 자, 21번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아니라 2n까지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가. 얘를 sn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sn이라고 한다면 sn-1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1 되니까 사실은 얘가 뭐가 되냐면 2n-2가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n에다가 n-1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n에서 sn-1을 뺀 거는 사실상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2까지밖에 못 빼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빼는 거는 17n에서 17n-1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사실상 여기 남는 게 an이 남는 게 아니라 aen만 남는 게 아니라 aen하고 aen-1도 남아요. en-2까지만 빼버린 거라. 그리고 얘네는 이제 17n 빼기 17n 플러스 17이니까 지워지면서 무조건 그 합은 17이 된다.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a en-1에다가 a-en을 더한 게 17이 된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가 n이 2일 때부터 일단 적용한다고 봐야 돼요. sn에서 sn-1 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얘가 sn이고 얘가 sn-1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부터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이 되죠. 그래서 a3 더하기 a4. 그 다음에는 또 자,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5죠. 그래서 a5 더하기 a6 이런 식으로 또 a7 더하기 a8.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값은 모두 다 17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값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n-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n이 1부터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지. 절대값 a2 빼기 a1은 자,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a1과 a2 사이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절대값이 그러니까 차가 1이다 뭐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뭐 A3 빼기 A2도 자 이제 여기다 이제 2는 거예요. 2는 거니까 3. 그럼 또 A4 빼기 A3 얘는 5, 1, 3, 5, 7 이렇게 간다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제한 없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n1부터니까. 자, 근데 a가 9라고 했어. 자, 그리고 이걸 구하라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 1 넣으면 a2, a4,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a에 20까지를 더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a3부터 4까지는 계속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씩 홀수가 먼저 시작하고 짝수가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더하면 다 무조건 얘네는 17이 돼야 돼.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 A20까지를 대략 해볼 텐데, 규칙이 없으면 다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규칙이 생기면 중간에 멈추고 규칙으로 이제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먼저 A1, A2 이렇게 나누고요. 또 A3, A4, 그리고 A5, A6 정도로 나눠서 이 정도면 일단 해보면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면 계속 하고요. 자, 일단 A는 무조건 얼마예요? 얘는 무조건 9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어보면 9 빼기 A1. 그죠? 예, 그거는 이제 1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얘가 A1이 뭔지는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왜? 2부터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1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A3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A3이 될 수 있는 값은, 자, 어쨌든 둘의 차가, 3하고 2의 차이가 3이니까, 3을 더해서 12가 될 수도 있고, 3을 빼서 6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차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3과 A4는 더해서 17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럼 1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예요? 12가 된다면 얘는 5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이잖아요, 합. 됐어요? 그 다음에 6이 되면 11이 돼야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차가 5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차가 7이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얘는 차가 얼마예요? 5가 나죠. 아,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11로 갈게요. 자, 이제 4하고 3은 차이가 5가 납니다. 차이가 5가 나니까 여기서 5를 더해줘서 15가 될 수도 있고 5를 빼줘서 6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더하면 17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여기는 11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안 써놨네요.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A5하고 A4의 차이는 그 다음엔 7이겠죠. 차이가 7 나는 걸 찾아야 돼. 아, 여기 하나 더 가야 되는군요. 6하고 5 차이니까 7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를 좀 잘못했네요. 예, 선생님이. 예. 다시. 자, 여기는 지금 4하고 5의 차이니까 4하고 5니까 요걸 봐야 되네요. 7 차이가 나야 되네. 그지? 한 칸 건너왔으니까. 자, 그럼 7 차이 나니까 18이 되거나, 자, 7을 빼서 4가 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한 게 지금 17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1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A5하고 A6. 됐죠? 얘는 지금 차이가 9가 나야 되는 거니까. 자, 9가 나려면은 차이가, 이거죠. 이게 맞는 거죠. 얘는 차이가 19가 나니까 안 되겠지. 자, 이제 요점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A는 9야. A4는 11이고, A6은 13이죠. 규칙이 생기죠. 2씩 커지고 있죠. 만약에 의심이 되면 이걸로 이제 못 믿겠다. 잘못해서 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정도만 더 해보면 돼요. 그럼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럼 또 해볼게요. 6하고 7 사이에는 요거 좀 잘못 썼네요, 선생님. 여기 7이 아니라 여기 A5죠. 예. 자, 여기다 더 계속 이어서 쓸게요. 절대값 A7 빼기 A6은 이제 1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하나 더 적을게요. 그럼 A8 빼기
A7은 13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두 개씩은 이제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13하고 차이가 이제 11이 돼야 되니까 더해서 24가 되거나 빼서 2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더해서 여기는 17이 돼야 돼. 더해서 17이 되니까 오히려 여기는 7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7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17이 돼야 되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둘의 차이가 13이 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얘는 차이가 13이 안 나니까 요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 갈수록 이제 값이 커지니까 계속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차이가 커지니까 이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으로 삼아도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해봐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A2, A4, A6, A8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값이 9, 11, 13, 15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식 커지는.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항은 모두 10개라는 거 아니까 그냥 하면 되죠. 자, 2분의 자, 항이 10개니까 10 하고 첫 장이 9니까 9, 28. 자, 플러스 n-1, 9. 그 다음에 d가 2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10 하고요. 이거 약분해서 9. 이것도 약분해서 플러스 9. 9, 28이니까 답은 18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y는 gx라는 녀석은 자, 0,0에서의 접선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f'0일 테니까 f'0x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직선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hx를 절대값 fx 플러스 gx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는 뭐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다 이런 것도 안 알려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알려줬고 막연해요. 너무나 막연해요. 그죠? 거기다 또 절대값도 씌웠어요. fx에다가. 또 gx는 어떤 0,0에서의 접선이에요. 그 함수의 그래프도 모르는데 우리가 접선을 어떻게 그려보겠습니까? 되게 막연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안을 봅시다. 자, 곡선 y는 hx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gx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gx는 이미 fx의 0,0에서의 접선을 의미하는 건데 이 y는 hx라는 어떤 이 함수 꺾어는 올렸지만 어쨌든 얘 3차 함수잖아. 그지? 얘는 직선이고 3차 함수를 꺾어 올린 형태죠. 예, 거기다 뭔가 이렇게 더해 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k,0에서의 접선은 y는 0이다 그러니까 k,0이라는 어떤 지점에서 y는 0, 접선의 방정 y는 0이니까 x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k,0에서 x축에 접한다. 이 그래프의 모양은 k,0에서 x축에 접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 어쨌든 x축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접하는 거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인수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hk는 일단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잖아. k,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근데 거기에서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 그러면 x-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있다.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 hx는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라고 했어. 어쨌든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있는데 12도 있나 보죠. 그럼 h12도 뭐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또 여기 하나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제 넘어간 게 있는데 0,0이야. y는 fx의 점.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지? f0은 0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러면 자, 여기다 우리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0을 대입을 해보면 h0은 f0이 0이고 h0도 0이잖아. g0도 0이잖아. 지금 보니까 g0도 0이네. 그죠? 그러면 f0도 0이고 g0도 0이니까 0, 0 넣으면 h0도 0이야. 자, 이거는 좀 방정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그래프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hx는 지금 보니까 x가 0일 때 됐죠? 그 다음에 x가 k일 때 그리고 x가 12일 때 이때 0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의 근이 이렇게 되고 특히 얘는 접한다는 거. 요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이런 거잖아. 절대값 fx 플러스 gx는 0.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함수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교점으로 가는 거죠. 교점. 이 교점의 액조 앞에는 뭐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0도 있어야 되는 거고 k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특히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리고 12와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얘가 뭐야? 접선이지. 접선인데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놓은 거예요. 뭐 그거는 부호만 바꿔서 위치만 바뀌는 대칭 관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fx하고 마이너스 2gx라는 녀석 됐지? 이 마이너스 gx라는 이 녀석의 교점이 0하고 그러니까 얘가 근데 또 뭐 하는 지점이에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접선이다 보니까 접선의 접점인 지점이기도 해 fx하고 그지? 그럼 얘도 뭐 하는 거야? 0에서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절대값을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죠 식이? 어쨌든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0,0에서 접하고 k에서 접하고 12는 만나야 돼.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자, 선생님 볼 때는 그래프는 대략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예. 자,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해 대칭한 거니까 그냥 하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대략 뭐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또 하나는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현재. 자,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가 근데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0에서 무조건 접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한번 접하고 그래프가 뚫고 지나가서 또 한번 여기서 접해야 돼. 그리고 올라가서 얘랑 만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얘를 좀 연장을 해서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얘는 지금 양수예요. 이거 자체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여기 요 위에가 마이너스 gx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gx야. 오히려. 그리고 그거의 부호를 바뀐 얘가 오히려 뭡니까? 얘가 y는 gx예요. 됐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f 프라임 0의 x 물론 이제 이게 양수다 음수다 뭐 이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구분은 해야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요구라고 했으면 그걸 이제 대칭 이동 시킨 게 요 아랫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여기가 k여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뭐면 되는 겁니까? 여기가 12가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나는 거는 자,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자, 두 개의 직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쓰진 않을게요. 똑같은 거니까. 단지 이제 그래프만 다시 그려봤을 때 얘는 이제 뭐다?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 그럼 여기서 접할 때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야죠. 이렇게. 다시 좀 그릴게요. 예. 끝이 내려가야 되나? 끝이. 됐죠? 예.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 여기를 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하고 여기에서 한번 접하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접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번 접하는 K, 그리고 여기가 가장 큰 게 1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 가지로 그려봐야 돼요. 이 조건에 맞게끔. 됐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gx, 그리고 얘가 y는 g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을 뭘로 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0하고 10이라는 값은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 k라는 값만 지금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이 어쨌든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hx를 한번 봅시다. hx를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자,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fx 플러스 gx가 되겠죠. 이거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fx가 0보다 작을 때, 뭐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해도 되죠. 자, 뭐 이런 경우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그래프가 각각 이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얘하고 12에서 만나고 0에서 접했어. 근데 얘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위아래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는 fx하고, 됐습니까? y는 마이너스 요 gx, 됐어? 얘하고의 관계죠. 요 y는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립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요 위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경우, 알겠니? 얘가 이제 최고차항 3차 요거 fx죠. 이 fx의 최고차항 개수를 그냥 선생님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양수일 경우, 그죠? 양수일 경우에는 지금 식이 hx가 이렇게 되겠지. 이 위에 해당되는 게 fx 플러스 gx고, 걔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접했으니까 k, 그 다음에 x제곱, 됐죠? 그리고 12에서 만났으니까 x-12,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이해했죠? 전개해보면 kx 세제곱 마이너스 12k x제곱, 뭐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요거라 하면 fx는 그냥 gx니까 넘겨서 fx 마이너스 gx,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자, 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fx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0에서도 접하고 0을 지나가죠. 이 경우에는 얘랑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접하는 거 지금 누구랑 접했냐면 얘랑 접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한 거야. 접한 게 아니라. 그리고 k에서 접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k니까 요 k랑 헷갈리는군요. 자, 그럼 a로 바꿀게요, 그냥. 미안. 좋아. a랑 k랑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a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에 x는 지나가고 k에서 접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gx였으니까 이걸 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걸 연립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요 상태는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gx가 다른 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a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요거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ax랑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2a k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fx하고 gx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이제 연립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일단 더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이렇게 더하게 되면, 자, 얘랑 얘를 더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2gx가 되죠. 그럼 2gx는, 자, 얘랑 더해가지고, 세제곱 없어지고요. 자, 식이 2ak에 마이너스 12a의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제곱의 x가 되죠. 아,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직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창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0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는 2ak 마이너스 12a가 0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a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요. 근데 a는 최고차의 개수고 양수니까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k가 뭐여야 된다? 아, 6이어야 된다. 그죠? k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럼 k가 6이니까, 자, 6을 대면, 아, 여기서는 a를 못 구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hx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식 fx 플러스 gx는, 자, 식이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ax 제곱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는 됐죠? 자, k에다 6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ax 세제곱,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니까 6이 12a x 제곱, 그 다음에 6 넣어서 6, 6에 36이니까 마이너스 36 x a의 x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뭐라고 나있냐면 f3은 마이너스 2분의 9와 같다 그랬어. 자, 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fx가 이 경우에는 그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그 다음 이거는 f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x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gx를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gx는 2로 나누면, 자, 2분의, 그 다음에 k가 6이니까 6, 6에 36a의 x, 즉 18a의 x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죠. 자, 근데 모순이 생겼어요 지금.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fx는 마이너스 gx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0보다 큰 부분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gx는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이게 a가 양수면 양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gx가 양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오히려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 다시 또 풀어요 옆에 걸로? 아니요, 식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이게 구조상. 됐어? 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인 거냐면, 뭐 이게 위냐 아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상은 똑같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 차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a는 음수여야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보다 a가 음수일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변형을 좀 해주면 돼요. 일단은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gx는 똑같아요. 어차피 식은 연립을 똑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18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도 우리가 6이라는 거 구했죠. 예, k가 6인 것도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위아래가 뒤바뀌니까 식이 위아래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hx를 우리가 정할 때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립을 하는 그러니까 식을 구해서 연립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는 즉 hx는 자 fx 플러스 gx가 아래의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얘네를 마이너스 a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되니까 그냥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x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fx 플러스 gx고 오히려 이제 위의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위의 식은 우리가 ax로 묶어주게 되면 ax 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요. ax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식이 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냥 정리가 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a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그 힌트는 위에 나와 있죠. h32 마이너스 2분의 9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을 위에 할 거냐 아래 할 거만큼만 정하면 되죠. 자, 그럼 3의 위치는 k가 지금 6이니까 대략 이쯤 어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fx가 양수죠. 여기 3이면 대략, 그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 바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a 곱하기 그 다음 3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7a가 마이너스 2분의 9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고 a는 2분의 9 곱하기 27분의 1이 돼서 9, 3, 27 부호를 선생님이 안 바꿨네요. 위아래 식을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부호를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가 되죠. 사실 이거는 다시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세워가지고 자 이거 지금 식 세운 게 좀 아까워가지고 선생님 이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자 위아래 식이 좀 바뀌어서 연립을 하는 거라 부호 관계가 좀 바뀌기는 해야 돼요. 무슨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어차피 이걸 다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수일 때는 일단 성립 안 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음수일 때는 요 위의 식과 우리 아까 했던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바꿔놓고서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fx, gx가 나오는 게 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위아래가. 알겠니? 그래서 부호관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뺐네요. 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 돼야 되네. 그래서 부호관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27a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9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27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 3 해서 a 나오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hx가 완성이 됐어요. hx는 fx 플러스 gx는 마이너스 6분의 1x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는 자 대입해서 6분의 1 x 제곱에 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k는 일단 아까 6이라고 구했죠. k는 6이라고 구했으니까 k는 6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h6과 h12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다 대입할지를 정해야 되죠. 위치를 보면 다시 올라가서 6은 6 있는 지점 양수죠. 12가 여기인데 일단 얘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 사실 fx하고 gx를 가지고서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우리 아까 gx를 구했었죠. 요거 18ax라고.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분의 1x니까 gx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fx는 자, 뭐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 자, 식 자체가
두 개를 어차피 연립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fx 마이너스 3x는 자 마이너스 6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6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x가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6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식이기 때문에 됐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6은 명확해요. 우리가 k가 6일 때 여기서 위에다 접했으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얘는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이제 위냐 아래냐라는 것은 이제 k가 x가 11일 때, 즉 f11을 구해보면 돼요.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자 6 넣으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플러스 33이야. 자 이건 누가 봐도 자 11, 25, 6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음수가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잠깐만요. 예,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자, 우리가 6으로 통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그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자 25, 25에서 275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6, 3, 18에다가 6, 3, 18에서 196, 198 됐죠? 예. 정확해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음수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11을 요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 121. 그 다음에 11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6분의 121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럼 이제 H6에서 우리 H12를 빼주면 0에서 뺀 거니까 6분의 121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K 곱하기 H6 마이너스 H12를 하게 되면 결국에 6 곱하기 6분의 121이 돼서 결국 답은 12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